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징역 3년형의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 장모의 실형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장모의 실형에 비판을 하는 인사가 나왔습니다. 조응천 의원입니다. 들어보시죠. 어쨌든 검찰 구형대로 실형이 나왔거든요.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죠. 더군다나 장모가 75살의 고령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. 이건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인데 혹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를 해서 그 감정이 좀 남아있을 수는 있겠다. 자, 정혁지 변호사님, 민주당 출신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에요. 특히 검사했었고, 변호사했었고, 돌직구쇼 멤버였던 조응천 의원이 윤 전 총장의 장모에 대해서 실형 선고한 거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떤 취지입니까? 일단은 여당 의원님이 저런 말씀하신 것도 이례적이고 그다음에 사실 선고도 조금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변호사들이 생각을 할 때 검사가 한 3년 정도 구형하면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한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3년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다음에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이고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. 그 도망갈 우려가 있겠느냐. 만약에 그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도망을 가면 그것 자체로서 엄청난 그 이슈가 될 텐데. 대권 주자의 장모가 도주한다. 그러니까 도망갈 우려는 제가 봐도 뭐 전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. 구형보다도 더 실형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다음에 70대 중반이시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수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도망의 우려는 차치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 의원님 저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을 오히려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.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법학 그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 그 부인 뭐 이렇게 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확정 판결까지 가야 된다. 이런 이야기하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윤 전 총장도 어쨌든 1심에서 법원에서 이런 잠정적인 판결이긴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으면 유감 정도는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장모 구속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해가 좀 안 된다. 이재명 지사 가장 강력한 라이벌 구도로 예상이 되는 상대 대권 주자인데 이재명 지사는 이 장모 구속과 관련돼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? 들어보시죠.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였다면 권한을 활용한 어떤 부정부패도 없게 했을 것이고 또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는 철저히 막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 지사의 발언도 들어봤습니다.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의 모해 위증 의혹건으로 대검이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. 이례적인 게 2번이나 불기소 결정이 됐던 사건이 재수사, 그럼 3번, 검찰은 3번 이 사건을 3번째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. 윤 전 총장의 장모가 과거 재판에서 사업 분쟁 상대 처벌 위에 거짓 증언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재기수사 명령이 상급 검찰청이 수사 미진하다 판단할 경우 재수사 지시를 한 거다. 해당 사건은 2번이나 불기소 결정된 바 있습니다. 장모 최 씨 측은 정치적 의도,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재직 시 처리된 사건, 불기소 말하는 거죠.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 없음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다. 라고 반발합니다. 정익진 변호사님, 일단 이 오해 위증이 뭡니까?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선서를 딱 하는 거예요.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면은 처벌을 받겠다. 이게 이제 단순한 위증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을 해할,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할 그런 의도까지 있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나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죄가 강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. 왜냐하면은 작년 3월에 이제 정대택 씨와 그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작년 11월에 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그때 이제 검사장은 이성윤 그 검사장이었죠.
기소를 했는데 요양병원 그 며칠 전에 나온 그 판결과 관련된 그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혐의 여기 뭐 모해 위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기각을 했거든요. 기각을 이미 했다. 네네.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소인들이 항고를 했는데 서울 고검에서도 이 항고까지 기각을 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검에다 하는 건 재항고라고 하거든요. 재항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요번에 며칠 전에 이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거죠. 모해 위증에 관련해 가지고. 그래서 일단 중앙지검, 서울고검까지 다 그 불기소 처분을 했던 것들을 대검에서 재기 수사하는 거는 제가 변호사하면서 대검에서 하는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더군다나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고 그다음에 모해 위증을 했다라고 한 사람이 법무사였던 것 같은데 그분이 또 사망까지 했거든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변호사인 정혁진 변호사는 이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전주혜 의원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. 판사 출신의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. 윤 전 총장의 장모 측은 이건 정치적인 의도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?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이 사건과 그리고 모해 위증 사건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요.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 장모가 결국은 징역 3년을 받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좀 그런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. 예,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또 고검에서 항고 기각이 됐어요. 저는 지금까지 제가 법조인 생활하면서 고검에서 항고 기각까지 되니까 두 번 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? 혐의 없음 처분 두 근데 번이나. 대검에서 이거를 수사 지휘를 하는 거는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. 이런 경우는 본 기억이 없다. 굉장히 이례적이죠. 그리고 이 사건이 오히려 그 정모 씨라는 그 동업자가 그 장모와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를 오히려 위증교사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분이 2006년에 징역 1년으로 무고죄를 선고받고 확정이 됐던 사건이거든요. 오히려 고소인이 예. 이 무고죄로 그래서 확정이 됐다. 굉장히 이제 오래된 사건인데 이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례적이다. 예, 그 말은 저는 공감합니다. 자, 지금 판사 출신 변호사 두 분이 일단은 다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. 개인적 견해고요.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당에서 대권 주자들 사이에 소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재명 후보께서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께는 좀 관대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제가 한때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 누구 지키겠나 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을 지목한 때도 있었습니다. 제가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봤으니 결국은 그분이 잘 속이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.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.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한 네거티브일 수 있습니다. 국정을 어떻게 공부해서 몇 달 사이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?